이번에는 촬영한 영상을 파일로 만들어주는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DVD 디스크나 블루레이 디스크 아니면 하드 디스크나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캡처라는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테이프에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캡처를 한번 해보죠.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된 테이프이 캠코더나 재생을 해줄 수 있는 데크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394 카드와 재생 장치에 1394 포트라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포트끼리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생 장치의 전원을 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재생 장치에 전원을 켜주면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설정할 것이 없고요. 캡처를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로 이동을 해 봅니다. 파일에 캡처 메뉴 있죠? 클릭.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캡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검정색 부분이 화면이 나타나는 모니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제어 기능을 통해서 특정한 장면을 찾아가거나 캡처를 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로긴 항목에서는 캡처받을 파일의 이름과 속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팅을 통해서 캡처받을 파일의 경로나 캡처받을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기본적으로 1394 카드가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는 별도의 편집보드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캡처를 한다면 해당 장치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프리롤 타임이 있는데요. 캡처를 시작하고 끝날 때에 그 여유 시간을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작업 설정에 관한 강좌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캡처를 할 때에 그 간격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가령 우리가 capture를 하기 위해서 레코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설정된 요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캡처가 시작이 되는 앞부분과 뒷부분에 약간의 여유를 주고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 캡처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캡처를 해줘야 되는데요. 캡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장면을 한 번에 캡처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장면, 즉 불필요한 장면은 빼놓고 필요한 장면만 지정을 해서 캡처를 해주는 배치 캡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장면을 찾아줘야 되겠죠.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정지. 보다 섬세하게 원하는 장면을 찾고자 한다면 스텝 백이나 스텝 포워드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셔틀이나 조그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장면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여기부터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자, 요 지점에서 정지를 한 후에 레코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캡처를 끝내고자 한다면, 끝내고자 하는 장면이 나타났을 때 스톱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너무 캡처받을 장면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 중요한 장면이 캡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여유 있게 캡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다시 잘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자, 이제 캡처를 시작하기 위해서 레코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아유, 귀여워요. 그죠? 아유, 우리 딸내미라 더 귀여운가요? 자, 여기까지만 받아봅니다. 정지. 자, 이제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파일 이름 적당하게 지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캡처를 받으면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앞서 하나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적용이 됐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캡처하는 방법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을 본 강좌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캡처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한 번의 장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면만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된 장면만 캡처를 해주는 배치 캡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캡처 또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타임 코드를 통해서 미리 장면을 지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키워주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배치 캡처로 사용이 될 장면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플레이 버튼. 자, 정지. 자, 여기가 배치 캡처 첫 번째 배치 캡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셋인 버튼을 눌러서 인점을 잡아줍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아웃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가령 아웃점이 요 지점이다. 정지, 셋, 아웃.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셋 인 포인트와 셋 아웃 포인트를 잡아줬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로그 클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배치 캡처할 수 있는 목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의 로그 클립은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의 배치 캡처 장면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장면을 찾아볼까요?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죠. 스톱. 자, 여기 시작점을 잡아주고요. 플레이. 자, 여기를 아웃점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로그 클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배치 캡처를 해줄 수 있는 로그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어보죠. 자, 정지해서 셋 인 포인트 잡아주고요. 자, 정지, 셋 아웃 포인트. 자, 그리고 로그 클립. 총 3개의 로그 클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필요한 장면만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로그 클립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률적으로 캡처를 해준다면 로그 클립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의 장면들은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면이 없는 그런 파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즉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보다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이 로그 클립을 사용을 해서 배치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타임 코드를 통해서 셋인과 셋 아웃 포인트를 잡아준
장면 하나를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자, 아래쪽에 캡처의 인아웃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인아웃으로 지정된 장면만 캡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테이블 사용을 한다면 테이프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캡처를 할 때 씬 디텍트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캡처를 한다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끝낼 때 정지 버튼을 누르죠. 자, 이렇게 촬영된 하나의 장면을 하나의 씬으로 인정을 해서 요 하나하나의 씬을 개별 파일로 캡처를 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 창을 닫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 앞서 로그 클립으로 만들어 놨던 클립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배치 캡처를 위해서 이제 지금 로그 클립에 있는 시작점과 끝점의 시간값을 토대로 배치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배치 캡처. 여기서 만약 캡처받을 장면을 보다 여유있게 해주고자 한다면 캡처 위드 핸드니스를 체크를 한 후에 조금 여유를 두고자 하는 프레임 개수만큼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캡처받을 방식을 재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오버라이드 캡처 세팅을 체크를 한 후에 에디트를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배치 캡처를 시작을 해 봅니다. 첫 번째 로그 클립의 시작점을 찾아주겠죠. 시작점이 찾아졌다면, 자, 그때부터 캡처가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로그 클립의 시작점을 찾아서 캡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로그 클립의 시작점을 찾아서 캡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그 클립의 속성값에 맞게 자동으로 찾아서 일률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캡처가 끝났고요. 두 번째 캡처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캡처도 끝났습니다. 배치 캡처가 모두 끝났는데요. 프로젝트 패널로 다시 이동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전에는 로그 클립 형태였는데요. 캡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비디오 클립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캡처받은 영상은 타임라인이나 소스 패널을 통해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캡처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비디오 탭을 통해서 촬영을 하지 않고 디스크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과정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캡처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편집에 사용이 될 클립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